대한민국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캣찰구에 카드를 대면 B- 소리 대신 들리는 경쾌한 알림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소리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찹니다. 생산성 없는 세대를 위해 우리 세금이 줄줄 새는구나라는 걱정 섞인 비난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고 어르신들이 내리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탑골공원일까요? 아닙니다. 상당수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명품관으로, 성수동의 힙한 와인바로, 그리고 손주를 위한 최고급 장난감 매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돈을 움직이는 집단, 바로 이 액티브 시니어들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약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시니어 집단이 보유한 순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종 금융 자료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계 자산의 60% 이상을 이들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새로 쓰고 있는 골든 시니어들의 소름 돋는 경제적 영향력을 파헤쳐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2030세대는 고물가와 고금리,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영끌을 해도 자산 형성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대출 이자와 월세로 순식간에 증발하며 소비 여력을 앗아갑니다. 반면 지금의 6070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황금기였던 8090년대를 관통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연 10%가 넘는 고금리 저축의 혜택을 보았고, 강남 개발과 신도시 열풍 속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 세대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보유액을 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20대 가구의 10배를 가볍게 상회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상속의 지연입니다. 과거엔 50대만 되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났지만 기대 수명이 90세를 바라보면서 노인들이 자산을 손에 쥐고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물려주기보다 내가 쓰겠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소비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 피부과의 풍경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젊은 여성들 사이로 중년 혹은 백발이 성성한 남성들이 상담실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엔 남자가 무슨 피부과냐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강남권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60대 이상 남성의 결제 금액 성장률이 2030 세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층이 12만원짜리 포톡스 이벤트를 찾아다닐 때 자산 여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한 번에 수백만 원대의 리프팅 시술이나 안티에이징 패키지를 일시불로 긁어버립니다. 이들에게 2천만원짜리 호화 크루즈 여행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고가의 수입차 매장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확실한 구매 결정력을 가진 주인공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돈을 잘 쓰는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령화가 경제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내수를 버틴 유일한 엔진은 노인이었습니다. 일본 미치코시 백화점 본점은 아예 노인들의 디즈니랜드로 불립니다. 이곳엔 젊은 층을 타겟팅한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시니어들의 신체 특성에 맞춘 낮은 동선, 돋보기가 비치된 메뉴판, 수천만 원짜리 전통 공예품 매장이 가득합니다. 유통 공룡 이오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는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쇼핑몰 안에 보행 보조기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앴고 매장 한복판에 재활 운동기구와 건강상담소를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밥을 먹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지갑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대한민국도 이 길을 초고속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노인들을 위한 케어푸드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수조 원대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노인은 반드시 잡아야 할 구원투수가 된 것입니다. 시니어들은 자신에게만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기묘한 현상,
8 포켓 8 마이너스 파컷이 나타납니다. 첫 출산으로 아이가 귀해지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총 8명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여는 현상입니다. 자, 냉정하게 따져보죠. 이 8개의 주머니 중 가장 두꺼운 건 누구의 것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에 허덕이지만 자산 축적이 끝난 할아버지는 손주를 위해 200만원짜리 명품 유모차를 망설임 없이 결제합니다. 백화점 아동복 코너와 프리미엄 교육 시장의 진짜 큰 손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를 위해 수천만원짜리 해외 영어 캠프 비용을 일시불로 대주는 것도 조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소비를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입니다. 조부모는 손주에게 돈을 쓰며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죠. 기업들은 이미 이 심리를 간파하고 할아버지가 결제하는 교육, 보험, 손주와 함께하는 럭셔리 여행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권의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노인들의 성지가 종로 3가와 탑골공원이었다면 이제는 강남 홍대 성수동에서도 시니어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시니어 와인바나 시니어 카페를 보셨나요? 세련된 인테리어에서 최고급 원두를 즐기고 밤에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노인들로 붐빕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정 대신 최고급 식사 서비스와 호텔급 의료 케어가 결합된 프리미엄 실버하우스를 커뮤니티 시설로 내세웁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대기줄이 길어 계약 전부터 경쟁이 붙습니다. 상업 공간의 문법도 바뀝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를 위해 다시 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백화점들이 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글씨 크기를 키운 시니어 모드를 도입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돈이 있는 곳을 따라 기술이 맞춰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고령 사회를 경제적 활력이 사라진 회색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청년들이 노인 부양하느라 고생한다는 뉴스들이 매일 같이 쏟아집니다. 물론 노인 빈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두운 단면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엔진은 바로 이들 시니어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비에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투쫑쿠를 사기 위해 줄 서는 청년들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그 청년들의 학비를 대주고 그들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제품을 소비해주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제 노인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심판관이자 주인공입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자본의 지휘봉이 시니어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알림을 듣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이자 거대한 기회구나.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끌하며 버티는 청년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쥔 골든 시니어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